좋아요와 구독하기 사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18년 3월 20일 부동산에 관련된 아주 특별한 이야기, 부동산 별별 수다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부동산 별별 수다에서 이제는 고품격 부동산 방송으로 맞추려고 그동안 시청자분들께서 칙칙한 남자들만 보다가 화사한 분을 한번 모시고 진행하니까 기대감이 좀 높을 것 같은데 만족하시죠? 예, 만족합니다. 네, 아주 분위기가 다운됐어요, 그죠? 네. 자, 한 주간의 이슈를 다뤄보는 이슈 포커스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신규 분양 아파트에 관련돼서 네, 아주 시끌시끌합니다. 뭐 9만 인파가 몰렸다라는 얘기, 어마어마한 소식인데 네, 지난주는 사실 부동산 네. 이슈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었는데요. 네네. 이제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해서 네. 이제 신규 말 그대로 움츠렸던 겨우내 움츠렸던 신규 분양들이 빵빵빵빵 터져주면서 이제 부동산 시장의 화두를 잠식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분양 단지라고 할 수 있는 개포 8단지, 네. 예, 이제 DH 자이 네. 개포라든가 이제 과천 주공 2단지 재건축해서 공급하는 위법필드라든가 또는 뭐 이제 인천에 아마 서운지구 재개발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예, 계양 뭐 효성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노년 아이파크라든가 이제 분양 물량들이 앞으로 줄줄이 대기하고 있거든요. 이제 뭐 도심권에 있는 분양 단지들도 그렇고 그래서 네. 3월달, 4월달은 아주 그냥 분양 축제다. 예, 그래서 이제 모델하우스들 관람하시는 분들 입장에 사실 엄청 스트레스죠. 사람들 왜요? 줄 서고 모델하우스에 보려고 줄 서고 난리고 그래서 네. 이제 아무튼 분양 물량들이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뭐 빼놓고 생각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안 그래도 이제 저희 집안 식구들 중에도 네. 이번에 분양을 받으려고 하는 동생들이 있어요. 와, 아주 그냥 난리더라고, 난리. 저도 전혀 관심 없는 친구 네. 친척 전화 와요. 야 이거 청해 그거 안 돼요. 가점 안 돼요. 거기에 넣으셔봐야. 네. 뭐 아무튼 그 얘기들을 해주는데 그렇게 네. 많이 관심들을 갖고 네. 예, 이슈는 이슈구나 싶어요.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는 학교 성적표가 몇 점이냐. 네. 요새는 청약 점수. 몇 점이냐 그러면 청약 가점이 몇 점이냐 이렇게. 아 그러네요. 네. 네. 아, 그게 인생 지표인가요? 지금은 일단은 네. 돈하고도 거의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점이 높아야 당첨이 되고 당첨이 돼야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으니까. 아이씨 부럽다. 아, 네. 그렇군요. 네. 가점이 안 나와서 일단 포기하는 걸로. 저는 1순위 통장도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자, 그래서 특히 강남권을 중심으로 해서 신규 분양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핫하게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방 분양 시장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뭐 양극화가 심화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 좀 어떻게 지난 정부에서 얼마 전에 왜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져달라고 이렇게 지정한다고 했었는데 그런 얘기는 별로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제가 기사에서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네. 예,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얘기는 한다고 했는데 이 서울 방송 죄송합니다. 아, 서울 방송 이렇게 되는군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지방에 있는 부동산도 좀 이렇게 잘 순환이 되는 그런 선순환 구조가 좀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또 반면에 서울이나 수도권 쪽에 분양하는 거는 지나치게 과열이 돼서 뭐 어떻게 보면 내 집 마련하는 거에 대한 위화감이나 또는 상대적인 어떤 열등감 뭐 이런 것들 안 느끼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뭐 무주택이신 분들이 갈수록 주택 구입에 대한 여건이 어려워져서 안 그래도 다들 고민한다. 6년 만에 최대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또 하나의 이슈가 있죠. 양도소득세 중간정산에 대한 아주 재미있는 해프닝이 하나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 그거는 사실 사람들이 절세하기 위해서 네. 별별 생각을 다 하는구나 이제 그걸 느꼈던 건데 이제 한 재개발 구역 한 재건축 아파트인지 재개발 구역의 부동산에 네네. 어떤 보유하고 있는 분이 찾아오셔가지고 부탁을 했대요. 혹시 내 거 같은 물건 갖고 있는 재개발 구역 안에 다른 조합원 없느냐? 네. 왜요? 그랬더니
교환을 하고 싶다고 그랬대요. 교환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갖고 있는 집, 남이 갖고 있는 집 교환하면 그냥 똑같은 가치의 집이 두 개가 바뀌는 거니까 세금을 말 그대로 양도소득세나 이런 거 안 낼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죠, 않죠. 매매가 두 번 일어나는 것이 교환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금을 내야 돼요. 그래서 양도세 내고 취득세 내고. 네, 그렇죠. 취득세까지 내야 되니까 사실상 의미가 없어서 교환을 거의 안 해요. 예, 부동산 시장에서는. 네. 예, 중개업자분들 중에 교환계약서 아마 못 써보신 분들이 한 99점? 99 그렇지. 예. 99점, 네. 그 정도로 안 하는데 교환을 요청하는 분이 있다고 그래서 이건 뭔 소리야 싶어서 봤더니 그 제목의 그 기사의 제목이 중간정산이래요. 양도소득세 중간정산. 봤더니 중간정산. 예, 뭐냐면 나랑 같은 급에 있는 주택을 맞바꿔서 이쯤에서 양도세를 한 번씩 내자. 지금은 왜냐하면 4월부터는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다주택자 중과세가 시행되고 그다음에 장기보유공제까지 못 받으니 이 정도 가격 수준에서 서로 교환을 하면서 양도세 한 번씩 내고 네. 앞으로 상승하는 분에 대해서는 이제 중과세를 맞고 장기보유공제를 적용 못 받더라도 못 받으니까. 이제까지 상승한 분에 대해서는 제자 네. 어떤 그런 중과 없이 세금 낼 수 있는 거 아니야. 취득세가 조금 나오더라도 이렇게 하는 게 훨씬 세테크가 된다. 그거를 중개업자가 좋다, 제안한 좋다, 게 좋다. 아니라 좋다. 당사자가 제안을 했대요. 와,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짜 똑똑하고 생각을 다양하게 많이 한다. 정해진 제도 하에서 참 여러 가지 절세법을 고민하는구나 싶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뭐 반면에 그만큼 또 스트레스 받는다는 얘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그렇죠? 뭐 막상 이제 기사에서 보면 마땅한 물건이 없어서 네. 또는 이제 다른 사람도 교환이라고 하는 거는 같은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 이제 응해야 되는 거니까 예, 그래서 이제 말았다고 이제 그냥 그게 보냈다라고 기사에서 나오는데 아마 이제 뭐 임대사업자를 내든 또는 뭐 그냥 나중에 중과세 낼 생각하시든 이제 대비를 하셔야겠죠. 그러니까 말이에요.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스트레스로 오니까 다양한 방법들을 간구를 하시는 것 같은데 아마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조심스럽게 들어요. 아, 그분요? 네. 네, 그러니까 그 물건 자체가 네. 맞는 게 없어서 예, 뭐 그냥 가라 그랬대요. 그러니까 교환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데 혹시 대표님은 중개업 하시다가 네. 교환 이런 거 해보신 적 있어요? 저도 아직까지는 교환 거래는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네. 아 네. 교환 자체가 어렵긴 해요. 교환이 전문으로 하는 업체들 있잖아요. 교환은 교환만 하는 부동산들이 있어요. 예. 교환하는 부동산들이 돈 잘 벌어요. 예. 왜 잘 버는지 아세요? 왜요? 교환이 이제 이거는 저도 들은 얘기인데 주로 안 팔리는 부동산 물건들을 교환하는 데다가 의뢰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가격이 그러니까 지방 땅이나 이런 것 쪽에서 교환이 많이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주로 이제 교환들을 하는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같은 가격의 수준끼리 교환을 해야 되잖아요. 네. 이제 그 과정에서 먹을 것들이 좀 많이 생기나 봐요. 그래서 아무튼 교환 잘하는 분들은 돈 잘 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네. 전문 부동산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쌤도 교환 전 안. 자 오늘 세 번째 이슈인데요. 재건축 안전진단에 대해서 뭐 법제화자 뭐 이런 얘기가 솔솔 나오는 것 같아요. 예. 네. 그 얘기는 또 무슨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기사가 좀 어떤 목적에 의해서 타이틀이 잡히면 내용의 본질이 약간 좀 포도되죠. 흐트러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사실 올 상반기의 재건축 사업에서 가장 큰 이슈는 재건축의 안전진단의 기준을 바꾸는 거였고 그 내용의 핵심은 구조 안전을 되게 높게 보겠다라 그래서 사실상 안전진단 기준을 굉장히 강화하는 형태가 됐어요. 이것 때문에 지금 이제 재건축 사업을 앞두고 있던 많은 아파트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피해를 입은 거죠. 이제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제 뒤늦게 재건축 안전진단을 강화하지 않고 완화하는 방안에 법률 개정안을 내놓겠다. 근데 이 법률 개정안을 내놓은 국회의원들이 뭐 지금 여당 쪽의 국회의원들이고 그래서 병 주고 약 주냐 안전진단 강화해놓고서 뒤늦게 이제 좀 완화하는 거 내볼게요라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못 믿을 놈들이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세간의 평가 여론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북카페 안에서도 그 기사가 여러 번 회자되면서 올라왔고 이제 그 댓글도 그 기사의 댓글도 가보면 욕이 많이 많은데 사실 좀 약간 이건 저는 이해관계가 없는 지역구들이에요. 그렇지만 조금 약간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던 게 뭐냐면요. 네네. 이게 이 지금은 안전진단 기준 자체를 그러니까 도시정비법의 시행령에서 정하게끔 이렇게 해놨는데 시행령으로 정하게끔 해놨으니까 국토부가 건드리면 된단 말이에요. 소위 말하는 날치기. 지금 네. 짧은 기간 동안만 예고하고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당장 재건축 아파트들을 끼고 있는 지역구의 국회의원들이 야 이건 아닌데 싶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이 내용을 바꿀 때에는 안전진단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건드릴 때에는 임의로 그렇게 시행령으로 건드리지 않고 국회에서 일단 협의를 거쳐서 법률로서 정하게끔 이렇게 좀 기준을 올려야겠다. 과거의 재개발 사업에서의 이 구역 지정 요건도 그랬어요. 네. 과거에는 서울시 조례로 그러니까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게끔 돼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내용이 법이 개정 2012년인가 2013년에 아예 법으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 노후주택의 비율을 법으로 강제하겠고 시도조례를 한 10% 가감만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상위 규정으로 올려놓은 거죠. 함부로 못 건드리게끔. 함부로.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개정하는 내용의 핵심도 그겁니다. 그러니까 법으로 올려서 안전진단의 기준 자체, 그 법률로 올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려서 국회에서 논의할 이 내용이 핵심인데 네네. 이제 보이는 건. 근데 사실 그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그렇게 보진 않지만 네. 어쨌거나 시도 자체는 그런 의미다. 모르죠. 또 나중에 통과될지. 그렇죠. 정부에서 마음대로 이렇게 시장에 개입하는 형태가 아니라 체계적으로 국회의원의 조금 동의를 중요한 받아서 부분이고 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국회에서 이런 것들은 건드릴 수 있게끔 하자.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것도 뭐 나쁘지 않은 시도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이슈 한번 볼게요. 이제 정부에서 다양한 정책들을 발표할 때마다 사실 신규 공급 물량이 많기 때문에 공급에 대한 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를 한동안 강조해 왔어요. 정책할 때마다 왜 신규 공급에 대한 게 없냐, 뭐 택지지구 시장이 없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요. 그거에 관련된 가장 큰 핫 이슈가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볼 때는 송파에 있는 헬리오시티가 아닌가. 네. 뭐 그렇게 이을 수도 있겠는데 여기서 내가 맞네요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사실 정부가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정부는 이제 정부가 보는 통계 물량 같은 경우는 사업 인허가 기준이고 작년에 인허가 많았잖아요. 특히 강남 정비 사업 물량들이 많아서 사업 시행 인가 기준으로 보니까 이제 그래서 사업 시행 인가 기준이에요? 정부에서 본 게? 그러니까 사업 시행 인가 받는 물량들도 아마 이제 그걸로 볼 거예요. 그래서 강남권에 신규 이제 앞으로 분양할 거다 이런 물량들 허가 물량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거 기준으로 아마 물량은 적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고 실제로 저도 뭐 공급이 서울은 부족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글쎄 저는 공급은 왜냐하면 제가 부동산을 한 15년 정도 봤는데 15년 정도 부동산 시장을 보는 이래 이렇게 좋은 분양 물량들이 앞으로 줄줄이 나올 때들이 많은 거는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물량들이 많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절대 저는 물량이 지금이 적은 거면 옛날은 완전 가뭄에 말라 그 정도 생각할 정도로 물량이 일단 좋은 분양 물량들이 나올 때들은 있어요. 나올 때들은 있고 결국은 알짜배기 아파트들이 나올 때가 많다. 계속 나올 거다. 그리고 기존에 나왔던 데들 중에서도 이제 입주를 앞두고 있는 데들이 서서히 도래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곳이 이제 가락시형 아파트를 재건축한 헬리오시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요. 이제 그래서 사실 오늘 헬리오시티에 관련된 관심이 많아서 거기에 관련된 얘기해 주실 분을 모셨는데 일단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행복한 미래 성공투자 부동산 가락 아이파크 부동산의 김태은 소장입니다. 잘 오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계속 하는 동안 기다리시느라고 지루하셨죠? 아니요. 분위기 좋고 두
분 사이에 있으니까 또 기분이 좋네요. 매를 빨리 맞아야 되는데 기다리는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저도 사실 모셔놓고 네. 자꾸 딴 얘기해가지고 좀 죄송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렇죠. 죄송한 얘기 빨리 했어야 되는데. 있었지만 네 긴장을 하셨겠지만 네. 자, 근데 왜 헬리오시티라는 이름은 뭐예요 도대체? 예. 그 헬리오라는 그 뜻이 네. 그 빛을 뜻하는 그 헬리오와 그 도시를 뜻하는 시티가 결합된 말이거든요. 그래서 빛의 도시네요. 빛의 도시. 네, 오. 그런 또 저희 송파헬로시티의 그런 여러 가지 미래 지향성, 그다음에 그런 상징성, 그다음에 저희가 그래도 대한민국 그래도 단일 규모로서는 가장 최대 단지이기 때문에요. 대한민국을 대표하게 될 그런 상징성의 의미가 있네요. 빛의 도시 송파 헬리오시티. 아니 대한민국에서 단일 세대로 가장 크다. 뭐 이게 뭐 어느 정도 세대 수가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저희가 그 가락시형 6,600세대가 재건축돼서 현재 9,510세대로 재건축되고 있습니다. 9,510세대. 와 이게 뭐 흔히 만세대라 그러잖아요. 만세대. 와, 거의 뭐 어마어마하네요. 거의 미니 신도시급이죠. 신도시급 네. 미니 신도시급이네 진짜. 김포 장기지구가 네. 처음에 이제 시범 단지처럼 들어갈 때 다 해서 5천 세대 규모인가? 그러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 공공주택지구 같은 경우는 네. 만 세대 안 되는 데들이 태반이에요. 그래서 그런 데들보다는 크죠. 그래요? 네, 만 세대면 근데 뭐 가락시형 아파트가 이제 사실 지방에 있는 분들은 말은 들어봤어도 구체적으로 어디 있는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네. 일단 강 선생님 가락시형 아파트가 송파 헬리오시티가 위치가 어떻게 입지 여건이 좀 어떤가요? 가락시형 아파트가요. 가락시형 아파트가 옛날에 중고거래 아파트 가봤던 기억이 납니다. 굉장히 오래된 시형 아파트니까 서울시에서 지은 거잖아요. 그렇지. 예. 네네. 말 그대로 저층에 단지는 굉장히 크고 위치는 솔직히 이제 제가 느끼는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송파권에 있는 재건축 단지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재건축을 해야만 하는 단지긴 했지만 네. 입지를 따져서는 그렇게 이렇게 주목받는 위치는 아니었어요. 제 그동안은. 경험으로는. 왜냐하면 일단 이 잠실의 대장들 소위 말하는 1, 2, 3, 4, 5단지 지금 엘리트레파가 된 잠실 시형까지 한강변에 있는 단지들이 일단 우선적으로 주목을 받았고 이 송파구 안에서도 조금 남쪽으로 치우쳐 있는 위치였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주목을 덜 받았고 항상 좀 2인자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던 지역이었고 재건축 사업도 되게 일찍부터 시작하긴 했는데 오래 걸리기도 했어요. 정말 가나? 여기 왜 이렇게 안 되나? 뭐 잘은 모르겠지만 조합 내부적으로도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언론에서 이렇게 빛의 도시 이미지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런 좀 안 좋은 이미지 사업이 가는 부분에서 그런 부분으로 많이 좀 비춰지는 부분들 없잖아 있었던 건 사실인데 이 사실인데 예 사실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는 가격이 말해주고 시장이 평가를 하는 거니까 이 송파 남부권에 좋은 이슈들이 되게 많이 생겼고 그러니까 그 당시부터 이제 좀 과거에 이제 사실 이제 문정지구라 그래서 네. 빈 땅들이 있었거든요. 네. 저길 뭘 지을까, 아파트 지을까 궁금했던 지역들이 굉장히 좋은 형태로 지금 개발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고, 그 옆에 이제 수서 역세권 개발이라든가 또 이제 송파 그 신도시, 예, 이제 위례 신도시도 만들어지고 하면서 그 일대가 그 남동부권의 중심지로 계속 개발이 되면서,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냥 한지 같은 느낌이었다고 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느낌은 그런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 양재역 근처에 있는 중학교를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90년대,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에는 양재가 서울 안에서 한지였어요. 지하철 가면 맞아요, 양재까지 맞아, 딱 가고 맞아. 안 가고 끝났거든요. 맞아. 그랬는데 지금의 양재를 생각하면 전혀 딴 동네거든요. 오히려 그렇죠. 이제 양재에서 출발하는 어떤 그 지역의 중심지 이런 개념으로 되게 성장했거든요. 그것처럼 지금 송파라든가 수서라든가 연계해서 이 일대가 굉장히 어떤 이 광역 중심지의 역할들을 해가면서 성장하고 있어서 그 배후에 있는 주거 지역으로서 좀 되게 주목받을 만한 입지로, 그러니까 입지의 위치 자체가 조금 지난 10여 년간 많이 탈바꿈한 것 같아요. 아, 예, 그래요? 그래서 예, 좋다. 그런 네. 다양한 우여곡절 끝에 사업이 진행이 됐고,
또 다양한 이슈를 받는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는 송파 헬리오시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일단은 입주가 언제길래 이렇게 자꾸 이슈가 되는 거예요? 우리 강 소장님께서 네. 좀 전에 이제 약간 이제 예전의 이미지에 네. 예전의 이미지에 가락 시형 아파트 그 재건축 되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조금 중점적으로 말씀드렸다면 저는 이제 그 과거를 뒤로하고 이제 그 송파 헬리오시티 송파구의 그 새로운 그 송파 헬리오시티에 좀 중점 맞춰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물론 과정 가운데 조합이 이렇게 재건축되기까지는 많은 과정들이 있었지만 저희가 이렇게 지리적인 환경적으로 봤을 때에 송파구에 저희 그 딱 센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렇군요. 그 네. 사업 규모의 대지 자체가 35만 제곱미터 정도의 딱 네모 반듯한 그런 딱 사업 부지를 가지고 그림도 있- 이쁘군요. 네. 그래서 딱 보시면 오늘 강소장님 가서 송파구 지도 보시면 딱 가운데에 저희 송파 헬로시티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네. 또한 이제 위례 신사선이 저희 단지 바로 앞에 착공될 것이고 또한 9호선의 석천역 그다음에 가까운 또 인접거리의 수서 SRT 또한 가락시장이 이제 저희가 이제 3단계에서 2025년도에 이제 착공 완공될 예정인데 지금 2단계 사업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굉장한 깨끗하게 친환경적으로 또 먹거리 이런 것들을 또 인근에서 또 제공받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환경 또한 탄천 유수지가 또 문화 복합 시설로 체육 시설로 그래서 예전에 가락시장 이미지에서 완전히 송파의 중심 단지로서 좀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러네요, 진짜. 보니까 교통편도 괜찮고 또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그렇게 예전에 불렀었는데 가락몰. 가락몰. 네. 가락몰. 가락시장 현대. 그러고 보니까 현대화 탄천 시키고. 바로 붙어 있어요. 네. 바로 옆에 가서 갈 수 네. 있죠. 그래서 앞으로의 또 조망이라든지 이런 그런 것들. 괜찮네요. 저희가 또 네, 그래서 지금 가락시장 아파트가 입주는 언제 하는 거예요? 입주는 올 네. 12월에 지금 예정되어 있고요. 공정률은 현재 한 72% 잘 순탄하게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 12월에 입주한다. 네. 이거 올 12월에 입주하면 와 어마어마하겠는데요. 예전에 잠실 입주할 때처럼 막 이슈가 굉장히 크게 날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네.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이게 지금 세대 수는 많은데 상기 전세 주택이 1333세대, 1401세대요? 그래요? 수용 주택이요? 네네. 네. 그러면은 실제 분양한 물량은 얼마 안 되지 않았을까요? 조합원들이 저희가 있으니까. 지금 9,510세대 중에서 네. 조합원 분들께서 6,551세대, 6,551세대, 네. 네. 일반 분양이 1,558세대. 1,558세대. 그렇게 그럼 분양이 일반 되었습니다. 분양도 1,558세대면 강선생님 어때요? 양이 많은 건가요? 여기가 이제 저층 주공 아파트였고 대지 지분이 이제 물론 그 저층 중에서는 그렇긴 하지만 절대적인 면적이 세대당 많은 건 아니어서 증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업이 좀 그런 부분 때문에 혜택도 좀 받아서 종사양 받은 부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세대수 사업성 어느 정도 서울시에서 개선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분양 물량 자체는 딱 뭐 그 정도 나온 것 같고요. 저는 받고 싶었어요. 그게 핵심이군요. 저는 뭐 되게 헬리오시티 나온다고 할 때 네네. 분양 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네. 뭐 능력이 안 되는 거죠. 능력이 안 된다는 거는 청약에서 배제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네. 당시에 잘 그 주변에 당시에 주변에 평당 분양가가 한 3,900 정도 된다면 저희가 한 2,500. 분양가가? 2,500. 저렴했어요. 1만 원에 분양했기 때문에 그 당시 청약 그 경쟁률도 뭐 대단했었죠. 저는 여기 제일 작은 평수 있잖아요. 18평인가요? 18평. 저는 진짜 갖고 싶었어요. 정말 분양 받고 싶었어요.
예, 소형. 예. 신혼 부부분들이시나 이렇게 조금 연세 드신 분들 중에서 이렇게 출가 시키시고 조촐하게 심플하게 사시는 분들, 또 싱글 분들에게 또 인기 많은 평형대가 되게 18 주목해야 될 타입이 저는 그 10평대 아파트인 것 같아요. 앞으로 장기적으로. 왜냐하면 소형 아파트가 예. 많이 또 들어오군요. 제 친구들 중에 보면 40대인데 아직 결혼한 친구들 많이 있거든요. 네. 얘네는 방 3개짜리 25평 아파트가 딱히 필요 없어요. 거실에서 많이 활동하고 잘 방 하나, 그러니까 방 하나 정도 있으면서 거실 적당한 크기는 이 정도의 규모의 주택들이 앞으로 좀 되게 가치가 그러니까 돈도 잘 벌어요. 왜냐하면 40대에 대기업 다니고 회사 어지간히 다니면서 쓸 만큼 있는데 집은 뭐 방 3개까지는 20평대 필요 없고 이런 수요층들이 네. 이런 말 그대로 핵심 지역의 10평대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계속 수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되게 갖고 싶었어요. 하나 갖고 그랬었구나. 있으면 나중에 세바퀴도 좋고 좋겠다. 아, 세바퀴 네, 좋겠다, 임대 진짜. 수익도 괜찮고. 제가 사실 아까 얼핏 이렇게 얼핏 이렇게 저 봤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 자료 준비하시면서 봤는데 분양가가 4억 5천? 네, 그 정도 했던 것 같은데 네. 사실 지금 얼마나 하나 저는 이렇게 시세 체크 잘 안 하거든요. 봤더니 9억이야. 지금 예. 피가 지금 거의 한 5억 붙은 거예요? 그렇죠. 예. 저희가 그 18평 같은 경우에는 일반 분양가가 한 4억 9천. 아, 4억 9천. 네, 예. 한 4억. 4억 9천이었는데 네. 지금은 저희가 물론 물건도 많이 귀하지만 현재 시세는 한 9억에서 9억 5천. 9억에서 9억 5천. 예, 그래도 뭐 물건이 거의 피가 예, 분양가가 4억 귀합니다. 9천이었는데 피가 4억이 넘게 오른 거죠. 분양은 언제 한 거예요? 분양은 2015년 12월에. 2015년 네. 3년밖에 안 됐는데. 그래서 주변에 이렇게 뭐 오피스텔 문정동의 오피스텔이라든지 이렇게 많이 이제 있는데요. 저희는 또 그래도 18평인데 이제 방이 이제 2개의 거실, 주방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요. 또 아파트고 또 관리비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발코니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교통 또 송파역 바로 앞에 또 송파역하고 저희 단지는 또 다이렉트로 연결 통로가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역세권으로서 이렇게 심플한 평형대를 찾으시는 분들은 또 문의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교통이 편한 곳에 싱글 라이프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직장에 가까운 강남권을 선호하면 송파 헬리오시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네 이거. 네, 많이 그렇죠? 이런 대단지 아파트 10평대 아파트가 네. 성공 사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렇게 주목받지 못하다가 이제 2000년대 중반 이후 2010년 넘으면서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한 데들이 많아서 네. 사실 잠실 주공 아파트들에도 보면 네, 있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런 거 아주 보면서 이슈가 됐죠, 그거. 이게 네. 굉장히 안정적인 이런 대단지 아파트라고 하는 거는 이 주거 만족도가 되게 높잖아요. 네. 삶의 퀄리티가 단지 안에서만 뭐 외부 환경이 아니더라도 단지 자체가 공원이잖아요. 네. 녹지율도 되게 높고 맞아, 하기 맞아. 때문에 그런 데에 갇혀 있는 물론 도심 속에 있는 소형 평형 아파트들 역세권 그런 데도 중요하겠지만 이제 그런 것과는 좀 다른 개념에서 잘 갖춰져 있는 주거 중심의 어떤 대단지 아파트에서 이 뭐 이런 1인 가구들이 살 수 있을 만한 소형 평형이기 때문에 저는 또 다른 예, 저 그러면 정리 한번 그렇죠. 해주세요. 네. 지금 이게 세대수가 많은 만큼 평형이 굉장히 다양한 것 같은데 네. 평형에 대한 안내도 좀 해주시고 그리고 평형대별로 대략적으로 시세가 어떻게 형성돼 있는지 이런 거 안내해 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일단 지금도 늦지 않은 거죠? 관심을 가져도. 네.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그렇죠. 자, 그럼 한번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저희 송파 헬로시티 아파트 위치는 송파구 가락동 479번지 일원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까지 예, 재건축되고 있는 현재 공정률 70%의 아파트 단지입니다. 세대 구성은 총 9,510세대인데요. 아까 우리 송자님께서 말씀하셨던 18평부터 21평 또 25평 또 33평, 38평, 42평, 또 50평, 60평 펜트하우스까지 예, 아주 골고루 세대 구성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조금 방 2개로서 한 18평이나 21평 그다음에 이제 방 3개가 이제 25평, 33평. 그래서 또 저희 또 단지 안에 학교가 또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자녀들이 있으신 분들의 또 이렇게 선호도가 실거주, 높겠다. 내 집 마련 수요도 굉장히 많으시고요. 또한 주변에 저희도 송파구 쪽에는 또 굵직굵직한 아파트들이 많이 좋은 아파트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네. 그래도 또 이렇게 큰 규모 또 단지 내에 또 여러 가지 또 커뮤니티 시설이 같이 있다 보니까 네. 이렇게 중대형 평수로 이제 38평형 또 42, 50평 또 펜트하우스는 또 부모님하고 또 이렇게 또 물론 단촐한 심플 세대도 있지만 또 이렇게 부모님들과 합가하는 또 세대들도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분들께서는 또 이렇게 60평 펜트하우스도 또 많이 또 문의하시고 상담해 오시고 하는 상황입니다. 아, 그럼 다양한 세대 구성을 품을 수 있는 네. 그런 송파 헬리오시티라는 네. 말씀이시네요. 육아 때문에 네. 그 무슨 가족, 핵가족이 아니라 이 요새 안 쓰는 말이라서 잘 생각. 육아 때문에 부모님 집으로 들어가는 네, 세대들 요새 되게 많아요. 어. 주변에서 보면 그렇죠, 맞아요. 네. 애들을 봐줄 분이 장모님밖에 안 계시다, 뭐 부모 어머님밖에 안 이런 그런 분들한테 좀 중대형 평형이 그리고 또 다양하게 세대가 네. 두 분이 그 평형이 구성이 돼 있어서 네. 이게 나중에 처음에는 싱글 라이프로 들어갔다가 네, 결혼하면 이제, 또 이사 갔다가 네. 이제 또 애 낳으면 또 부모님 모시고 또 큰 집으로 갔다가 이런- 자체 안에서 다 해결. 이런데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님들이 좋더라고요. 네, 아니, 여기 세대 오시면- 안에서 네. 교체 수요가 20평대 살다가 좁아요 30평대, 30평대 살다가 애들이 커서 방이 필요해 40평대 바꿔주고 거래들 한번 많이 하고 오시면, 예, 예, 안 빠지고. 아무래도 다양하게 이렇게 그런 평형대가 것도 있다 있겠네요. 보니까, 네. 또 매매가 같은 경우, 네. 네네네. 현재 이제 저희 요즘에 이제 파리 대책으로 인해서 사실 재건축 아파트가 또 조합원 분들 물량 중에서도 팔 수 있는 물건과 또 입주 때 팔 수 있는 물건 이렇게 좀 나누게 되고 그렇죠. 또 저희도 네. 일반 분양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전매 기간은 지났지만 또한 이제 또 양도소득세 문제로 인해서 올 1월부터는 또 양도소득세가 또 인상이 되는 바람에 물건이 그 매물 자체가 좀 많이 귀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제 어떻게 더 시세가 더 조정되지 않을까라고 기대하시고도 계시는데요. 네. 현재 저희 이제 현장에서 저희가 이제 나타나는 상황은 약간 매도자 분들이시나 매수 분들 모두 조금은 소강? 관망하시는 상황이시지만 매물 자체는 굉장히 귀하고 시세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33평대가 한 5천 세대 정도 이상 되니까요. 중심으로 말씀드리자면 네네. 시세는 한 15억에서 한 16억 5천 정도의 시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매매가가 15억에서 16억 5천 정도 20평대는 얼마인다? 된다. 지금 현재 25평 같은 경우에도 조금 매물 품귀 현상인데요. 한 12억 5천에서 13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단 이제 4월부터 양도소득세 이제 중과세 그것 때문에 다주택을 이렇게 보유하신 분들 중에 그래도 매매 결정을 하신 분들 중에서 간혹 시세보다 조금 저렴하게 이렇게 이제 조정을 해주시는데 그런 타이밍 잡으셔서 이렇게 내 집 마련의 기회로 삼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매물들이 나온다는 게 되게 신기해요. 네. 지금 양도할 수 있는 게 2013년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전에 2003년. 예, 2003년. 예, 2003년 이전에 그러니까 3년까지. 와 진짜 그러니까 한 1회에 한해서 전매 가능한 네. 찬스가 있는 이게 그러니까 이 재건축이 어려운 게 저는 물량이 있다는 게 되게 놀란 게 여기는 2003년, 예, 그 워낙에 세대 수가 많아서 약간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을 드리면 투기과열지구내 조합원지 변경 금지 규정이 2003년에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네. 법이. 그래서 그 법을 시행할 때 경과 규정으로 이 법 시행 전에 조합이 설립이 이미 된 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는 1회에 한해서 전매 가능하게끔 네. 해준다라는 경과 규정이 있었어요. 그거에 따라서 보유한 정말 오래된 장기 보유자, 이 사람은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양도할 수 있거든요. 그 물량이 하나가 있고 네. 좀 전에 말씀하신 파리 대책에 따른 양도 가능한 물량은 뭐냐면 올해 1월 25일 날 이제 된 거거든요. 네. 뭐냐면 10년 보유 5년 거주 네, 네. 1주택자 물건 같은 경우는
또 예외적으로 가능해요. 요 물량이 조금 풀린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저는 그 후자의 물량만 있을 줄 알았거든요. 네. 그래서 다주택 중과에 따라 금매가 어떻게 나오지? 1주택자인데 사실 그러면서 약간 의아하면서 듣고 있었는데 네. 지금 말씀하신 내용 2003년 3년. 이전부터도 보유했던 네. 조합원들 중에 다주택자 물건들이 지금 간혹 3월 말 안에 네. 예, 잔금 쳐주는 조건으로 네. 이제 금매가 일부 있다. 네. 이제 그러신 분들은 15년. 네. 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랫동안 보유하고 계신 분들 또 이렇게 또 사정이 또 있을 수 있으시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물론 다들 많이는 받고 싶어 하시지만 이제 또 거래를 또 결정하셨기 때문에 의사를 또 표명하셔서 시세에서 조금 다소 조정한 그런 가격으로 또 저희들한테 이제 의뢰를 하시고 네. 뭐 일반 그런 분양권들도 1월 1일부로 양도소득세가 일반 세율에서 그렇죠. 55%로 튀어 올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매도인들 입장에서는 일반 세율이면 세율 자체가 뭐 피가 많이 붙었으니까 물론 뭐 누진 세율이라서 지금 네. 최고 42%까지인가요? 세율이? 네, 근데 이제 55%면 절대 금액에 대해서 55%니까 프리미엄이 예를 들어 4억 하면 우와 하더라도 하지만 피가 네. 2억 2천인 거, 양도소득세가 2억 2천인 거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예. 손에 얼마 못 진다고 안 팔겠다 이런 사람들도 많을 것 같아. 왜냐하면 올해 연말에 입주니까 등기치고 1년 있다 팔면 네.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일반 세율 적용이잖아요. 그럼 세금만 해도 엄청 줄어드는데 그런 분들도 그래서 많이 매매가 대비해서 이제 세금 부분이 조금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약간 부담감을 표시는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도 일단 사실 저도 처음에 이제 부동산에 관심을 가졌던 데가 잠실 재건축이고요. 네. 잠실 재건축을 이제 들어가려고 하다가 약간 부담을 느끼는 분들 그리고 잠실 재건축을 이미 보유하고 있던 분들이 그 다음에 선택을 생각했던 게 이제 가락시형으로 많이들 가셨는데 또 그렇게 보면은 잠실에 비해서는 가격이 많이 안 오른 것 같아요. 아 지금 저희가 네. 이제 신규 아파트로서 올 12월 이제 입주해서 공정률이 한 72% 정도 되잖아요. 네네. 이제 앞으로 지금 현재 공사는 이제 외부 도색, 그다음에 이제 내부에 이제 뭐 타일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내부 공사가 지금 이제 하고 있고요. 네. 또 외관적으로는 이제 아파트에 이제 옷을 입히는 작업, 조경 작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이제 남았는데요. 네.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뭐 잠실 쪽의 아파트들이 연일 뭐 17억 5천, 뭐 20억까지 30평대의 경우 매매가를 이제 경신 기록을 세웠는데요. 저희도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단지가 이렇게 크게 규모가 있게 제공이 되다 보면 단지 내 커뮤니티가 네. 좀 독특하게 공급되는 것도 왠지 좀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떠세요? 보시기에. 저희 안에 커뮤니티 시설은 많은 분들께서 또 저희 송파일로시티 아파트를 또 찾고 계시고 네. 또 이렇게 또 살고 싶은 아파트로 또 문의를 주시는 것은 안에 이제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이 저희 지하에 다 구비가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수영장. 오. 그래서 수영장 강남에, 있는 아파트 흔치 강남에, 않은데. 강남에. 네. 오. 네. 수영장. 네. 그다음에 또 헬스클럽. 네. 그래서 퇴근하신 후에라도 아니면 새벽이라도 운동이 가능하다는 거. 요즘 많이 일에 몰두하다 보면은 막 필요하신데 운동할 시간이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운동 많이 하세요. 못 들은 걸로. 네. 저희 단지 오시면 저 숨쉬기 가능합니다. 운동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헬스클럽 또 네. 안에 또 사우나 또 수영장 네. 몇 레인 정도 있어요? 네. 6레인. 오, 장난 아닌데? 오, 그럼 엄청 규모가 있는 건데요? 6레인이면? 와. 거기에 또 네. 이제 골프 연습장. 어. 네.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게스트하우스가 또 갖춰져 있어서요. 게스트하우스 몇 룸 정도 있어요? 한 지금 한 17개 엄청 정도. 크다. 네, 그러다 보니까 네. 마음껏 이제 집에 초대하시고요. 네. 또 게스트하우스 가셔서 또 2차 하시면서 파티 하시고 뭐 충분히 뭐 단지 소장님 게스트하우스 묵어보신 적 있어요? 아파트 게스트하우스? 아니요, 못 먹어봤어요. 저는- 구경만 했어요, 구경만. 저는 몇 번 이제 저희 아파트는 없고요. 예, 다른
분들 집 초대받아서 가서 네. 묵으면서 이제 그 예전에는 보통 초대받은 그 집 가서 자잖아요. 네. 근데 이제 게스트하우스에 이 가족이 있으니까 되게 좀 그렇다고요. 또 퍼스널한 공간이고 하니까 놀러 가서 술 먹고 놀다가 게스트하우스 가서 자고 그러면 게스트하우스도 호텔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예, 가서 묵고 또 다음날 가서 또 놀고 좋아요 되게 게스트하우스. 근데 이제 보통 보면 게스트하우스가 룸수가 얼마 안 많아가지고 내가 이번 주말에 간다라고 하면 예약을 하는데 예약이 방이 자리가 없어서 못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 워낙 세대수가 많다 보니까 게스트하우스도 17실이나 있다는 게 놀랍네요. 그래서 저희가 네. 또한 뭐 저희가 이제 시공사가 네. 현대산업개발, 네. 현대건설, 네. 삼성물산 이렇게 세 개사 컨소시엄으로 이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하나 하나의 시설 자체의 퀄리티는 자부합니다. 네. 좋을 자, 것이다. 일단 커뮤니티에 굉장히 특색이 있었던 거는 수영장 6레인짜리 그리고 게스트하우스 17실이나 되는 이 수영장이 이 사실 입주민 커뮤니티 시설은 사실 양날의 검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왜냐하면 이게 많은 아파트들이 피트니스 센터라든가 운동시설 만들어 놓고요. 관리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관리 왜 못하는지 아세요? 이용을 안 하니까 아니에요. 이용은 하는데 이게 이런 시설들은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 계셔야 돼요. 네. 인건비가 되게 많이 들거든요. 근데 그런 비용들이 관리비에 녹아들게 되면 워낙 크니까 그냥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공간은 만들어 놓고 그냥 필요하신 분들 가서 운동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만 운영되는 경우들도 제가 좀 덜어봤어요. 이게 잘 활용을 못한 수영장 같은 경우는 어떻겠어요? 물 관리 안 되고 이러면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가능한 게 사실 미니 신도시급이잖아요. 신도시 워낙 크니까 여기는 아파트 안에서 이제 충분히 이 수요만 이 아파트 사람들만 활용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관리가 될 수 있을 거다고 생각하니까 계획을 해서 넣겠죠. 이런 부분은 좀 부럽긴 하네요. 네. 네. 그러게요. 입주민들에게 다양한 이런 또 커뮤니티 시설의 또 메리트를 또 단지 안에서 만끽하실 수 있는데 얼마 전에는 저희 단지 안에 이제 수영장이 또 생긴다니까 이게 이제 좀 소문이 나서 그런지 문의가 오신 거예요. 거기 그 우리 송파 헬로시티 수영장 언제 오픈하냐고. 그래서 재미있는 일화도 있었습니다. 아직 모르잖아요. 언제 열지 어떻게 알아? 모르죠. 네. 입대가 구성이 돼야 네. 처음에는 들어가는 아마 거라서. 그 건설회사 쪽에서 위탁 뭐 대리 운영 조금 해주다가 나중에 넘길 넘기죠.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넘기는 경우도 많아요. 요새. 아주 많이 많아요. 입대가 바로 생기나? 좀 있다가 생기지 좀 않아요? 이따 생기죠. 예. 여기는 네. 일반 분양 계약자분들이랑 조합 쪽이랑 해가지고 네. 또 아유 저 아시는 분들 1년 넘게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거 좀 오픈하는데. 생각보다 걸렸던 것 같아요. 예. 네. 자 어쨌든 되긴 되더라고요. 시간이 있는 거니까. 네. 네. 자 그다음에 또 이제 헬리오시티에 네. 대해서 뭐 사실 부동산 중개업소가 과연 얼마나 들어오느냐에 따라 이제 사람들의 관심과 이슈를 얼마만큼 더 받느냐 이런 것도 결정이 돼서 어떻게 보면 초창기에 아파트 입주하는 단지는 중개업소 모시게 하잖아요. 많이 들어와야 가격 상승이 더 많이 되니까. 뭐 중개업소가 꽤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많죠. 네, 현재 저희는 이제 가락 시형 아파트 또 단지 내에 또 입점했다가 네. 지금 재건축하고 있으니까 저희는 송파역 1번 출구 앞에 원래 단지 안에 계셨었어요? 네, 단지 안에 오래됐구나. 네, 있다가 이제 네. 송파역 1번 출구 앞에서 이제 저희 입주를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아파트가 이제 공정률이 높아지는 만큼 계속 주변에 이렇게 같은 네. 중개업소 분들이 많이 이렇게 네. 오시더라고요. 아, 그쵸. 그래서 타 지역에서도 네. 많이들 여기 진짜 대단지라는데 하면서 오셨다가 네. 일로 오셔야겠다고 하시면서 또 보니까 또 오셨더라고요. 또 왔어요. 네. 그래서 중개업소도 지금 많다. 중개업소 네, 많다. 지금 곳곳에 좀 많이 자리가 잡혀 있고 한 아, 지금 현재로선 100군데 정도. 근데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아파트 저희 아파트를 찾으시는 분들께서 그래도 오랫동안 신뢰를 갖고 이게 부동산이 또 맞아. 예, 전 그 재산을 떴다처럼 다루는 거기 때문에 와가지고 네. 한철 장사하고 나중에 빠지는 게 아니라 네. 재건축 전부터 단지 내에 계셨던 부동산이라면 아무래도 다른 부동산보다 좀 더 믿음과 신뢰가 갈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전 강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동산 저는 입장하는 그냥 거에 대해서. 아이파크만 생각납니다. 아이파크? 잘 모르겠고 아이파크만 생각나요. 그렇군요. 현대산업개발이 지어서 네. 아이파크구나. 현현삼, 현현삼 중에 아이파크. 그래서 예. 아무래도 부동산에 또 재산을 또 믿고 맡기시는 만큼 또 이렇게 오랫동안 이제 단지 내부터 일해왔던 이렇게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에 맡기시면 여러 가지적으로도 네, 안전하고 그래. 네, 뭐 라고 저 자부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사실 요즘 분들이 관리받고 싶어 하거든요. 네. 뭐 했으면 지속적으로 정보도 얻고 싶어 하고 관리도 받고 싶어 하고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무래도 좀 뭐랄까요? 사회적인 인식 자체가 부동산들이 마치 무슨 한철 장사하는 것처럼 이슈 있을 때 욱 들어왔다가 뭐 하면 썰물 받으실 때 쑥 빠져나가고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안 좋았었어요. 보기에도. 부끄럽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네. 보니까 이게 거의 신도시급이라 그랬는데 네. 이 안에 학교도 있죠? 예, 학교 얘기 좀 해주세요. 지금 저희가 이제 기존에 가락 초등학교가 네. 예, 이 가락 초등학교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그 옆으로 1블럭 쪽으로요. 가락 1초등학교, 가락 1초중이 통합학교로 신설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같이 신설학교. 그래서 승인이 났게 초등학교, 됐어요. 중학교. 네. 예. 그래서 아무래도 단지가 크다 보니까 초등학교가 한 개 가지고 사실 좀 부족했거든요. 네. 그래서 가락 초등학교가 한 우리 초등학생들을 한 50학급 정도. 예. 예, 그렇게. 50학급은 장난 아니게 많다. 굉장히 큰 규모네. 50학급 그다음에 이제 새로 통합학교로 들어오는 가락 1초가 한 25학급. 예. 네, 초등학생. 그리고 이제 많다. 중학생은 한 18학급 정도 이렇게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관계자분께서. 50학급이면 한 학년에 그래도 한 20명 정도 해서 한 25명 정도. 몇 이게 6학년까지 있으니까 네. 한 학년에 한 7, 8개 반? 그 정도. 그 정도 되네. 86, 48. 그렇지. 네. 예. 네, 꽤 큰 거죠 요새. 뭐 네. 학교 학생들 저희 애들은 다니는 학교는 새학급이에요. 20명 새학급. 아, 옛날에 저 다닐 때 한 반 인원수밖에 안 돼. 네. 그래서 네. 단지의 학교가 네, 네. 네, 초등학교 이렇게 중학교 이렇게 네. 해서 우리 단지 아파트 단지의 그 어린 친구들은 통학길이 매우 안전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단지 안에서 이렇게 다니고 하면 정말 좋겠다. 네. 학교 끝나고 와서 안전하고 놀고 놀이터에서 네. 공원에서 놀고 뭐 위안 지역으로 살 때도 별로 없고. 그런 건 되게 좋을 것 같네요. 네. 네. 그래서 또 선생님 또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거 뭐 없으셨어요? 저는 제일 궁금했던 게 시세 가격이었어요. 네. 뭐 좋은 거는 사실 알죠. 몰라서 안 사나요? 돈이 없어서 못 사지. 현재는 이제 또 네. 이렇게 저희가 또 입주를 또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언제 이제 입주에 대한 이제 전세, 월세, 전월세, 가격 임대가. 많이 또 궁금해 하시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전세 아직 나오나요 벌써? 전세 조금씩 이제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아 그래요? 이제 저쪽 잠실 쪽에 이제 아파트 이제 이주가 중 아하, 하반기에 그렇구나. 그러니까 저희 또 아파트 맞다. 예, 또 이제 그러니까 진주 미성 크로바 네. 진미크가 그렇구나. 7월 10월 그럴 네, 거예요. 7월, 10월 예. 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사 가실 분 7월이면 얼마 안 남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리 좀 일찍 얻으면 좀 네. 전세 싸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음. 지금 전화하시면 되겠네요. 물건들은 나와요? 네. 물건들은? 그래서 네. 요즘에 이제 물건들이 조금씩 어차피 또 매매를 또 못 하시거나 아니면은 또 실입주거를 못 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무래도 이제 임대료를 놓고자 또 문의하시는데요. 그래서 요즘에 33평 같은 경우에는 한 전세 가격이 한 9억에서 9억 5천 선 그 정도 이렇게 나오고. 네. 말씀하고 계시고요. 이거 분양가 얼마였죠? 34평? 네, 한 9억 2천, 9억 야. 3천까지 있었죠. 거의 네. 분양가네. 네, 전세가가.
그런 예. 문의들도 지금 이제 들어와서 오히려 아까 말씀하셨더니 잠실 그런 이제 이주를 앞두고 있는 네. 분들께서도 또 문의를 많이 하시고요. 네네. 그래서 많이들 유입이 될 것 같습니다. 아, 저희 미성하고 단지로. 크로바의 예, 이주 미성 수요가 크로바 진주. 진주까지. 예. 네. 송파에서는 고 진미크 이주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강남권에서도 이주들이 있죠. 아 네. 그래요. 아 그쪽 근데 반포에서는 그쪽 사실 좀 이주들이 거리가 있어서 여기까지 넘어오시는데 약간 거리는 있을 것 같아요. 송파구에 네. 이주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그렇죠. 이쪽으로 예. 많이 관심들 가지시겠네요. 네, 시점적으로도 서울시에서 이주 시점 조정을 예, 이런 걸 또 하셨어. 예, 염두에 예. 두고 또 했을 가능성도 살짝 엿보이는 그런 대목입니다. 네. 이제 또 하나 궁금하게 시청자들이 관심 가질 게 하나 있는데 이제 자꾸 얘기 나오는 거 보면 이제 공급 과잉이 아니냐, 한 순간에 너무 물량이 갑자기 딱 오픈이 되면 이게 무슨 블랙홀처럼 싹 빨아들여서 어떤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겠냐라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현장에 있는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네. 네. 일단 사실 저희 송파구 쪽으로 네. 또 이제 진입을 결정하시고자 하신 분들은 외부 타지 쪽으로 가시는 거를 조금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만 움직이시려고 하시더라고요. 또한 요즘에 이제 정부의 그런 재건축 규제로 네. 인해서 이제 아까 우리 강 소장님께서는 공급은 여전히 뭐 많아질 것이다 하셨는데 당분간 당분간이어도 저희 이제 신규 공급은 수요에 비해서요 매우 좀 부족한 현상은 계속 좀 발생될 것이고요. 또 여러 가지 재건축 규제, 또 안전진단 강화로 인해서 또한 저희는 또 풍선 효과의 기대감도 저희는 오히려 또 누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올 12월에 입주하는 저희 송파 헬로시티는 여전히 핫하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것도 싶고요. 한편으로는 일반 분양분이 생각보다 적어서 네. 어떤 뭐 조합원들이 많은 숫자가 이제 제가 아는 바로는 여기 손바뀜이 많이 돼서 조합원들이 실입주를 위해 준비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네. 많은 걸로 알고 네,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 일반 분양분도 적고 실입주하는 조합원들도 많다 그러면 사실상 시장에 풀리는 매물 물량 자체는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또 미성이나 크로바 진주 쪽에 이주 수요가 이쪽으로 전월세 또는 매매 쪽으로 수요가 뭐 유입이 된다고 한다면 네. 실제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무슨 뭐 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 보이는데 아무래도 그렇다 보면 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물론 입주라는 것이 시작이 본격적으로 되다 보면 잔금 납부일 뭐 이런 것들하고 다양하게 맞물려서 네. 약간 이렇게 살짝 다소? 예, 요동을 예. 칠 수는 있겠지만 네. 그럴 때는 또 부동산 중개업소 잘 만나서 타이밍 잘 잡아야 네. 또 좋은 선택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워낙 대단지다 보니까 한꺼번에 좀 입주를 준비해야 되고 해서 다소 조정이 될 수 있는 여지도 있겠지만 네네. 장기적인 차원에서 한 1, 2년 안에는 또 안정적인 또 가격으로 해서 또 움직일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래요. 예, 또한 네네. 저희가 또 기존에 지금 있는 그런 것들이 다라면 또 그렇지만 여러 가지 또 개발 호재가 네. 계속 저희에겐 있잖아요. 네. 9호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9호선 석촌역 네. 이또 이제 급행으로 저희 또 석촌역에 또 정차가 되게 되고 만세대인데 하나 꽂아줘야죠. 네. 네, 그래서 9호선의 그 석촌역 네.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서 SRT 음. 또 저희 단지 바로 앞에 또 되는 위례 신사선 네. 또한 이제 탄천 유수지 개발 또 저희 단지 안에 또 빼놓을 수 없는 또 책박물관 네, 단지 안에 또 책박물관.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또 이제 고서들을 또 전시하게 되고, 그래서 또 거기 안에 또 북카페라든지 여러 가지 체험 센터들이 있어서 그야말로 이제 부모님 세대와 아이들 세대가 함께 또 이제 책을 또 읽을 수 있는 공간 내에 박물관이 또 건립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기대 가치는 네. 현재보다는 네, 앞으로가 더 무궁무진하다라고 기대가 되는. 그러니까 막상 있습니다. 지금 사실 지어놓은 걸 볼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원래 새 아파트 이제 도색 원래 아파트 지을 때 시꺼멓게 올라가면 네.
아 저거 너무 답답해 보여 뭐 이런 얘기 나오다가 네. 막상 이제 도색 들어가고 하얗게 이뻐지면 근데 가고 싶어져 뭐 이제 이런 마음 조금 바뀌고 원래 이제 안에 펜스. 예, 공원 다 조경하고 가서 있어 보면 네. 사실 그때 가서 이제 좀 그래요. 제 힘이 나오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예, 엄마들 입소문이 사실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죠. 생기거든요. 네. 예, 그래서 펜스가 걷어져야 아 여기가 이제 드디어 입주하는구나 또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되고 네. 시장에 관심도 받게 되고 하니까 강 소장님은 자 헬리시티 어떻게 총평 한번 내려주시죠. 제가 총평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아니, 사실 아니에요? 저는 제 네. 처가가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라 갈 때마다 맨날 봐요. 가락시형 요만큼 올라갔네. 근데 처가 잘 안 사진도 찍고 가잖아요. 가고. 좀 이제 장인 장모님도 연로하시고 농담인데 저희 이거 아버지 큰일 어머님도 연로하시고 해서 자주 찾아뵈려고요. 아 그래. 예, 그래서 다니면서 이제 가끔 봐요. 가끔 보면 좋고 부럽죠. 부럽고. 예. 그리고 뭐 지금 사실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네. 분양하기 전에 가서 싹 훑었거든요. 그러니까 아. 철거하기 전에 가서 훑고해서 그 당시에 제가 봤을 때 가격대가 8억대였어요. 30평형대가. 와. 지금 그래서 제가 이제 보면 거의 2배 된 거예요. 15억, 16억이니까. 그래서 뭐더 올라갈 것 같은데 이 금액이면 괜찮네. 뭐 이제 시장이 지금이랑 분위기는 달랐지만 그래서 아 생각처럼 그렇게 역시 좋은 힘 받으면서 새 아파트들 시즌 좋아지니까 역시 치고 올라가는구나 느꼈고요. 뭐 수요자들 송파권역 말씀 아까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 동남부권이 그냥 네. 사실 송파가 갖고 있는 어떤 좀 위상이라고 해야 되나 중에 하나가 사실 베드타운 느낌이 없잖아 있었거든요. 네네. 예, 그러니까 강남에 업무지구가 있고 베드타운 같은 느낌이 없잖아 있었는데 네. 이제 이 문정지구가 개발되고 거기 보면 뭐 테라타워라든가 이런 지식산업센터들 들어오고 회사들 많이 들어오고 문정 법조단지들 개발되고 하고 이제 수서 공공주택지구 개발하면서 마찬가지로 거기도 개발되고 그러니까 과거에 저는 되게 업무지구의 입지를 되게 중요하게 보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만들어지면서 그 일대가 중심지로 계속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그 배후에 있는 주거 지역 중에서는 제일 대단지고 말씀 이제까지 얘기했던 뭐 6레인 수영장 이런 되게 사소한 부분일 수 있겠지만 실제로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큰 어떤 자부심일 수도 있거든요. 야 우리 아파트 옆 이거 수영 필요하면 가서 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뭐 초품화라고 하는 것도 뭐 요새 이제 워낙 대단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끼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만 안에 네네. 2개 중학교까지 그래서 아파트 안에서 이 아파트 한번 들어가면 애들 초등학교 중학교 보낼 때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다 해결된다라는 것도 분명히 장점 중에 하나고 그래서 뭐 계속 얘기했지만 네. 안 좋아서 못 사나요? 돈이 없어서 못 사지. 그리고 항상 이 적정한 가격이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을 스스로 네. 비교하셔서 네. 예, 결정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현장 전문가이신 우리 김태현 대표님. 네. 네. 헬리오시티 네. 어떻게 될까요? 괜찮을까요? 앞으로도 뭐 지금도 괜찮았지만 앞으로도 네. 괜찮을 기대감은 좀 있고 한데 네. 어떻게 생각하고 접근해야 될까요, 우리? 일단 이제 앞으로 저기 송파구 하면 네, 소나무가 많고요. 네, 또한 산 좋고 물 좋고 또 언덕 위에 소나무가 푸르른 네. 그런 강변 마을이다라는 또 뜻을 품고 있거든요. 네. 또한 대한민국의 대표 행복도시고요. 저희 올 2018년 12월 올 입주를 기다리고 있는 송파구의 송파 헬로시티 초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전화 주시면 네. 네,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투어 한번 가고 싶은데 네. 제가 따라오면 연락드리겠습니다. 가서 봐야지 뭐 얘기가 되지, 그죠? 네. 자 오늘 송파 뭐 한 주간의 이슈에 대해서 쭉 이야기 나눠봤고요. 그다음에 송파 헬리오시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이야기 나눠봤는데 오늘 저 개인적으로는 했던 방송 중에 오랜만에 또 유익한 방송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감사합니다. 듭니다. 자, 긴 시간 녹화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뭐 아무쪼록 아파트 입주 물량에 대해서 뭐 이사 갈 데가 없다, 살 데가 없다, 뭐 고민하셨던 분들이 이러한 기회들이 주변에 다양하게 새로 생기고 또
묻혀져 있던 것들이 이제 점점 밖으로 드러나고 이런 상황에 있으니까 부동산에 대한 관심들 가지고 계셨다가 한 번쯤 도전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 다음에 또 주택이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하시는 많은 실수요자분들 계실 텐데요. 주택에 대한 가격적인 부담은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에 대해 부담스럽다라는 얘기는 앞으로 어떻게 준비하는 게 더 좋을까에 대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또 역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점검해 보시는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